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라클 웨비나 데이 3시부터 5시까지 두 분의 오라클 전문가를 모시고 두 개의 전문 분야를 심도 있게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셀프 서비스 기반 자동화를 통한 오라클 멀티댄스 구현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는 데이터베이스 에이저 서비스,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기업에 어떤 이점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라클 코리아의 박내성 선생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일단 우리가 얘기 나누겠지만 DB에서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에이저 서비스, 그게 뭔가요? 약간 간단하게. 네,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비스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클라우드 네. 서비스의 하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기반으로 VM을 중심으로 네. 고객에게 서비스를 했다면 네. 이제는 플랫폼을, 즉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겠다라는 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요즘은 옛날에 모든 것, 예를 물리적 한계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그런 서비스로 다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이라는 말도 회자되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DB에서 서비스가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비스는 이제 현실적인 기업들이 처한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의 조사기관의 결과를 통해서 보시듯이 데이터 규모 그리고 기업의 변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마다 보통 2배씩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플랫폼들은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빠른 시간 내에 기업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준비를 해야 되지만 비용은 뭐 과거에 비해서 절반으로 낮추어라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보안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존의 어떤 우리 IT 인프라에서는 이런 지금 세 가지 네. 이런 그 시장의 요구 사항이랄까 이런 것들을 잘 구조적으로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IT 운영 현실은 네. 이제 개별적인 시스템과 개별적인 데이터베이스들을 각각의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는 구조였습니다. 네네. 과거에는 이게 가장 효율적인 구조였죠. 네네. 왜냐하면 일단 서버들의 성능이 그렇게 많은 그 데이터들을 운영하기에 적합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기술 자체도 그렇게 요즘에 말씀드리는 그런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하기에는 네. 아직은 버거운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이렇게 각 부서별로 사일로 형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본다면 네.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던 거죠? 현재까지는? 과거에는 각각의 그 데이터베이스들이 독립적인 서버 상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죠. 네네. 그래서 그 특정한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조차도 통합된 장비와 통합된 어떤 데이터베이스 내에 운영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별도로 생성이 되고 관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해마다 20% 이상씩 증가하면서 보통 3년 정도 되면 2배 이상 네.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맞추어서 개별적인 서버도 준비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도 또 그때 준비해야 되고 도저히 데이터의 증가를 따라갈 수 없는 네. 그런 현실이 되고 있었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IT에서 IT 외적인 어떤 그런 이제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가적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약 2년 전에 조사된 결과이긴 합니다. 근데 그 결과에 의하면 데이터 센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면 보통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전력입니다. 그렇죠. 근데 전력의 보통 56% 정도가 서버와 스토리지 장비를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오른쪽 차트에서 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네. 보통 보면 5년 이상 된, 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네. 포지션이 되겠는데요. 네. 5년 이상 된 서버가 일반적으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그런데 전력 사용량은 거의 2배죠. 하지만 하는 일을 보면 더 재밌습니다. 4%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래되고 통합되지 않은 그러한 시스템들,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들은 실제 포지션은 많이 차지하고 관리 비용은 증가를 시키지만 하는 일은 많지 않다라는 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비스, 결국 이제 네.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뭐랄까요, 하나의 풀처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확하게 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래되거나 분산되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제 통합하고 네. 그리고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데이터베이스 에이스 서비스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형태로 운영하다 보면 두 계층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실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요청한 만큼만 데이터베이스를 네. 빠른 시간 내에 요청해서 제공받을 수가 있고요. 그에 맞는 돈만 지불하면 됩니다. 네네. 서비스 제공자인 IT 부서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는 많은 서비스에 대한 요청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생성이 되고 그 요구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수동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야근해야 많은 되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표준화된 서비스로 카탈로그화 시켜서 사용자에게 노출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는 원하는 서비스 형태를 선택하고 사용하고 그거에 대한 지불을 하면 되는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는 네. 거죠. 그것이 어떻게 셀프 서비스 형태로 가겠죠,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참 되게 이제 뭐 결국은 제가 오늘 느끼는 게 요즘 뭐 소프트웨어 서비스 뭐 데이터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까지 가는데 네. 야 DB도 결국 그렇게 가는구나, 데이터베이스도 이제는. 그렇죠. 네. 네, 데이터베이스도 이제는 네. 애저 서비스 형태로 네, 네. 모든 플랫폼들이 애저 서비스 형태로 가는 것에 발맞추어서 네.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에서 서비스란 말을 뭐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좀 오늘 이제 처음 들었어요. 네. 근데 이런 것이 국내에서 아직 이제 뭐 활성화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현재는. 현재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이러한 그 서비스 모델로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제안하고 같이 뭐 POC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워크숍을 하고 이런 네. 진행 중인 상태로 되어 있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비스의 어떤 앞으로의 비전들이 네. 조사기관의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밝고 네. 그다음에 차세대 IT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서 보시듯이 해마다 86%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16년도를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2조 이상의 비즈니스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통계적인 조사에서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비스가 구현된다면 네. 그런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거 잠깐 네. 짚어주시죠. 네, 데이터베이스 에이서 서비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생소하실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를 그대로 특징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용자들이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셀프 서비스 형태로 신청한다. 그리고 본인이 사용한 서비스에 대한 차지백과 미터링을 할 수 네네. 있도록 네. 이제 구현이 된다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인 IT 부서 입장에 생각해 보면 필요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카탈로그 형태로 표준화해서 노출시킨다라는 네. 것들이 있겠고요. 이러한 모든 서비스들이 유연하게 사용자들이 증가할 때 혹은 사용자들이 더 많은 자원을 필요할 때 유연하게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제공받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플랫폼들이 고가용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물론 보안적인 측면도 오케이.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게 지금 6가지 네. 요 요소가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네. 다 이런 요소지 않습니까? 공통된 요소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그러면 결국 이제 데이터가 이제 클라우드화 되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가 그러면 그 어떤 기업 내부에서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데서는 데이터를 이제 마음대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거고 테스트 환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이제 요새 뭐 공공DB란 말도 있잖아요. 네. 국가적인 이제 데이터 같은 것들도 만약에 정부가 이거 공개해야겠다 하면 지금처럼 막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프라만 만들어 놓으면 모든 뭔가 그 공적인 데이터 갖고 뭔가 사업이거나 어떤 서비스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쉽게 뭔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세상도 올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사회적께서도 그런 비즈니스 모델 한 번 더 추가하시는 것도 저는 지금, 해보실 수 저는 지금 할 일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전 너무 많고. 네. 개수님께서 한번 해보세요. 네, 좋은 아이디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초점을 둔 기능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퍼블릭하게 네네. 서비스할 수 있는 형태로 국가기관이라든지 어떤 기업에서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플랫폼을 가지고 제공을 하면서 그렇죠. 필요한 데이터와
플랫폼들을 원하는 만큼만 그렇죠. 어떤 쿼리 조건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네. 그것들이 데이터와 함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라는 어떤 그런 비전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기왕이면 네. 자기네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엄청나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뭔가 이런 식으로 오픈한다면 네. 되게 또 네이버가 또 다른 차별화를 둘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들어가지고. 네. 아니면 네이버가 먼저 하든지. 네. 네. 하여튼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실제 구현하면 어떤 식으로 구현 모델이 되는지 그거 좀 한번 짚어볼까요? 네. 네, 그래서 이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들은 네. 이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화되는 단계에 따라서 각각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가상화 개념의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VM과 함께 얹어서 네. 필요할 때 VM 위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한 개 설치해서 제공해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있겠죠. 네네.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 익숙하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밑단에 네. 어떤 필요한 구성 자원이 OS가 독립돼 있건 하이퍼바이저로 구성돼 있건 VM이건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만을 전개해주는 네. 준비해주는 게 이제 좀 더 나아간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좀 더 궁극적으로는 플러거블 DB 기반의 멀티 테넌트로 구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데이터베이스 12C부터 이제 그렇죠. 멀티 테넌트 기반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것들을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좀 더 진본의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를 이제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장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 장표 어떤 이런 이제 도식화된 것이 네. 뭐 상당히 어떻게 이제 변해가고 있는지를 네.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를 잠깐 한번 좀 서로 비교 좀 해주시죠. 예.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각각의 어떠한 그 발전하는 단계별 모습에 따라서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는지 그렇게 네. 구현했을 때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낮은 단계, 즉 네. 가상화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전개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구현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적도, 즉 콘솔리데이션과 ROI 측면에서는 가장 낮은 상태가 되고요. 네네. 오라클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렇게 VM 기반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크게 많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성능상의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더 이제 낮은 단계의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형태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간 형태로 가장 진본의 형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거블 DB를 멀티 테넌트로 구현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을 콘솔리데이션에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집적도가 가장 높고요. ROI 측면에서도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납니다. 네. 동시에 구현도 쉽습니다. 네. 네,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뭐 그런 얘기도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죠? 네. 네, 그럼 실제 그렇죠. 이제부터 한번 실제로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비스를 실제로 뭐 구현하는 사례이겠죠? 다음 주에 나온 것들이. 네, 다음 이제 큰 주제로 두 번째 주제가 되겠는데요. 음. 바로 이곳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어 서비스를 네. 이제 글로벌한 네. 금융권에서 실제적으로 구축을 해서 아. 얼마나 이득을 보는지, 그 이득을 보았는지에 대한 네.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뱅크라면 실제 이름입니까? 네, 언어임으로서 한 거. 그 뒤에 유 어쩌고 저쩌고 네, 뱅크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나 이제 실제 사례죠, 이건. 맞습니다. 네, 실제 구현되는 여기 사례가 어떤 되겠습니다. 지금 니즈가 있었나요,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객사에서도 네. 그러한 IT의 발전, 비즈니스의 발전과 동일한 어떤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증가하는 데이터와 그다음에 빠른 시간 안에 비즈니스 서비스를 준비해야 되는 것들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네. 하지만 그거에 맞추어서 IT가 발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IT 비용은 계속적으로 절감해라 라는 요구 조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안에 대한 규정들, 그다음에 운영을 단순화하고 표준화하지 못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어떤 운영 위험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필요로 할 때 보통 이제 며칠씩 걸려서 준비를 해야 됐죠. 네네. 그리고 서버까지 준비하게 되면 이제
거의 2달 가까이 네. 이제 기획부터 시작해서 도입까지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뭐 이런 IT 니즈나 이슈들은 네. 우리나라나 뭐 외국이나 똑같네요. 맞습니다. 뭐 스토리지 비용 해마다 네네. 30% 이상 증가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기업이나 겪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왼쪽이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에즈이즈였고 그렇죠. 하고 나서 오른쪽이 이제 이렇게 변한 겁니까? 예, 오른쪽을 목표로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러한 IT 선진화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에 고객사에서 8,900개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네. 데이터 크기는 3페타바이트,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운영을 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서버상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네. 스토리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30% 이상씩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서 효과를 보고자 했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현재 8,900개 이상인데 이것들을 네. 30% 이상 감소시킨다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네. 좀 더 이제 와닿는 것은 서버의 수를 21분의 1로 축소시킨다라는 네. 게 가장 또 와닿을 수 있는 거의 것들이죠. 한 100몇 개로 줄어드는 거네. 3,400개에서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런 정도로 이제 집약을 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스토리지 공간도 역시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증가량을 이제 데이터의 증가를 이제 쫓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구현 원칙을 이제 정해가지고 이제 구현한 거네요. 실제로 이거는 결과 끝난 거죠? 사실 아직 하고 있는 거 진행 중입니까? 예, 진행 중이고 이제 오케이.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과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목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이제 계속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원칙들을 가지고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비스를 표준화된 그러한 자동화된 형태로 사용자가 셀프 서비스 형태로 구현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고 물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고 모든 IT에 필요한 서비스를 애서 서비스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또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게 일단 이게 자동화하고 셀프 서비스를 한다면 이게 뭐 아까 뭐 이틀 걸리고 3일 걸리던 것이 네. 거의 뭐 몇 분 몇초로 많이 확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전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비즈니스 요건에 맞춰서 준비하는데 22단계. 네. 왜냐하면 이제 서비스 그 필요한 부선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플랫폼을 설치하고 데이터를 이전하고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을 포함해서 보통 22단계로 네. 이틀 정도 네. 소요가 됐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셀프 서비스 형태로 표준화된 그러한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 한 결과 5단계의 질문을 통해서 완성을 하게 되면 15분 내에 그러한 네.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는 형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자, 전체적인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체적인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의 수를 21분의 1로 줄인 즉 몇천 대에서 200대 규모로 줄인 게 가장 큰 성과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영 비용을 42% 절감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IT가 부닥치고 있는 현실 중에 하나인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했고요. 비용을 감소시켰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5년간 이제 25%의 TCO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자, 이게 뭐 절감 효과 알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이제 국내에서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DBS 서비스가 도입이 된다면 어떤 분야에 어떤 것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네, 우선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있고요. 또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그런 걸 위한 네, 뭐 테스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금방금방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차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네. 이제 스토리지 비용 같은 것들을 이제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운영 비용 같은 것들도 이제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실 이 뭐 말씀만 들어보면 이거를 지금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네요. 네. 네? 왜 안 그렇죠. 해야 될까요? 왜 이걸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안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하나 없을 것 같아요. 비용도 저렴한데 뭐 다 좋은데 네. 왜 안 하고 있어요? 왜?
하는 건 뭐 뭘까요? 이제 안 물론 하고 이제 시작이지만 이제 계시다기보다는 그렇죠. 네네. 이제 어떤 이런 개념들이 네네. 널리 확산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들이 많이 그 준비가 되면 네. 좀 더 획기적으로 많은 네. 그 곳에서 찾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가상화 중심으로 어떤 VM 위에 서비스를 하나를 가지고 제공해주는 네네. 형태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수용할 수 있는 성능과 네. 그다음에 캐파들이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몇 대의 서버에다가 중심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 형태로 여러 개층 쌓을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오라클에서는 엑사데이터 같은 고성능의 데이터베이스 머신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얼마든지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형태로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만큼 계속 쌓아서 하나로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런 기반들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네.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어 서비스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네, 상황인 근데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게 데이터베이스 에이저 서비스가 진짜 하나의 뭐 커다란 이제 스탠다드처럼 돼버리면은 네. 뭐 오라클의 파가 엄청 세질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예? 네. 네, VM이라는 그럼- 것보다는 예, 어떤 그런 전략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네, 네.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더 네. 오라클 또 많이 다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구현이 되려면 아까 스토리지 뭐 공간이 되게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여기 관련된 기술도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기술. 네. 네. 구체적인 기술이 어떤 건지 네. 뭐 그걸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제 그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가 데이터베이스 클로닝 분야라고 그러는데 네. 데이터베이스 클로닝이라는 게 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먼저. 네. 데이터베이스 클로닝 같은 경우는 이제 복제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보통 보면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를 테스트 목적과 여러 네. 가지 목적을 이유로 이제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형태는 그렇죠.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DB 네. 하나가 있고요. 그 백업 DB를 주기적으로 복제를 떠서 개발팀과 QA팀 혹은 이제 필요한 데이터 분석팀에 넘기게 됩니다. 네네. 이런 과정들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런 과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통 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복제라기보다는 볼륨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스토리지를 통째로 복제를 하는 그렇죠. 형태로 보통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만큼은 안 되고 그죠? 그걸 위해서 다 해버리는 거죠, 그냥. 그렇죠. 네. 데이터베이스가 운영되는 엔진을 포함해서 그렇죠. 전체를 복제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되고요. 음,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어드민이 처리하는 한계를 넘어갑니다. 실제로는 시스템 담당자, 스토리지 담당자 이런 여러 부서와 담당자들이 같이 네.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가장 큰 것은 복제를 하다 보니까 그 디스크 공간만큼 똑같이 또 디스크가 필요한 네.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볼륨 복제가 많이 쓰여야 되겠습니다만 좀 많이 쓰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네.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회사에서 뭐 차세대라든지 새로 시스템 프로젝트 같은 거를 구축해 본 분들은 다 이런 걸 경험해 봤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이 경험하시죠.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여기 보면 클로닝 시나리오라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 시나리오인가요? 아니면 실제 운영된 건가요? 아니면 실제 그냥 가상으로 이렇게 해본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그 운영되는 형태의 어떤 그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통신 회사 같은 경우는 뭐 12TB의 이런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데 네. 보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 목적으로 이제 여러 부서에서 필요한 그러한 복제 네.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보통 제공을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데이터를 통째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스탠바이 DB로 이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당연히 12테라가 필요하겠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7개의 만약에 그런 개발 부서와 검증 부서에서 그것들을 데이터를 필요했다 그러면 곱하기 7, 즉 84테라가 필요합니다. 네. 보통 뭐 조직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야. 만약에 한 달 간격으로 이런 작업들을 해주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복제된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 달 단위로 계속 이런 작업을 이제 84테라만큼 준비를 해줘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이게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엄청나게 또 오버헤드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죠? 시간과 네. 뭐 네. 그다음에 인력들이 많이 소요가 되는 일입니다.
자, 이거 금융회사나요? 금융회사는 이제 좀 더 복잡해지죠. 잘 아시겠지만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네. 개인 데이터들, 민감한 데이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데이터들을 이제 보통 이제 마스킹 처리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뭐 계좌번호들을 보통 이제 섞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없게끔 한 다음에 그것들을 테스트 데이터로 넘기게 되죠. 네네. 뭐 이런 과정들에서 여러 가지 다른 툴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통신회사 사례와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운영 데이터의 어떤 백업 DB를 6벌 보통 이제 클론을 해서 네. 각각의 부서에 이제 전개를 해주는 거죠. 보통 이런 작업들을 매 분기별로 이제 수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복제 작업에 180테라 정도가 이제 매 분기별로 사용되는 그런 그럼 형식이 이거 되겠습니다. 사실 금융회사에 네. 이거 운영하신 분들은 분기별로 이거 하느라고 인생을 다 쓰시겠네요, 보니까. 뭐 좀 더 이제 과장되게 말씀하자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많은 시간과 그렇죠. 비용, 네. 뭐 스토리지, 네. 공간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필요하다는 건 신경도 사실입니다. 엄청 쓰이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뭔가 아까 셀프 서비스 자동화기만 돼버리면은 네. 엄청 다른 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좀 더 이제 어떤 그 유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른 네. 프로젝트를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그러니까 생각할 수 삶의 있겠죠. 질이 좋아지겠죠. 자동화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만 있는다면 삶의 질은 좋아지지. 네. 참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현재? 네. 그래서 이러한 실질적인 그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복제를 하기 위한 공간들이 필요하고 조직 네. 간에 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해보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합니다. 네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시스템 관리자, 스토리지 담당자들이 이제 각각 모아서 그때마다 매달 혹은 매 분기별로 네. 매뉴얼하게 네.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매뉴얼하고 또 회의도 많아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글로벌한 어떤 자동차 부품 회사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 기업체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 많은 조직들이 이렇게 모여서 보통 이제 4월간 이런 거 네. 한번 할 때마다 4월 걸리는데 제발 좀 그냥 빨리 몇 분 안에 좀 했으면 좋겠다. 네네. 이제 많은 고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이제 DBA도 이제 이렇다면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또 많아질 것 같아요, 그죠?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복제를 떠서 준비를 해야 되는 작업인데 이런 작업들이 데이터베이스 어드민 분이 하시기에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토리지와 시스템이 모두 연결되어서 작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래서 그래피컬하게 보일 수 있는 툴도 부족하고 또 복제된 데이터베이스와 원 운영 데이터나 백업 데이터들 간의 관계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네네. 것들을 거버닝 하시거나 라이프 사이클 관리하시기도 이제 어려운 게 이제 현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클론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뭔가 컴플라이언스 위협이 생길 수 있는 데이터 유출도 생기고요. 예, 이런 것들이 관리하기가 좀 어렵죠. 네네. 그러니까 투명하지가 않겠네요, 좀 이렇게 여러 그렇죠. 가지로. 뭔가 안 잡히겠죠. 네. 어디에 있는지도 그렇겠네요. 모르고 이런 네.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비저빌리티가 되게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거버넌스 좀 떨어지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당연히 프로세스 복잡해질 거고요. 프로세스 복잡해지고 가장 큰 이슈인 스토리지 사용량이 이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 네. 앞서 통계조사에서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20-30%씩 데이터는 증가하고 네. 데이터베이스도 증가하고 이런 현실에서 복제까지 이제 해야 되니까 스토리지 증가율은 아무리 급을 해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아까 그런 현실이 금융기관은 되겠습니다. 네. 통신회사 달리 금융기관은 이제 마스크 DB까지 더 되는 거예요. 더 더 필요하죠. 추가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네. 분기별로 한다면 어마어마한 스토리지가 필요할 텐데 그렇죠. 현재 그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어떻게 그걸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각종 대부분 이제 부분들을. 그런 네. 부분을 위해서 네. 복제를 위한 그 어. 따로 스토리지를 보통 이제 군비를 하거나 서브 세팅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데이터가 원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제 3개월간의 데이터만 따로 이제 추출을 해서 혹은 어떤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해서 그것만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 네. 이제 그것도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추출할 때 수많은 테이블 간의 데이터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단순하게 추출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모델을 통해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이 네. 오라클의 스냅클론인데 네, 스냅클론이 이게 되겠습니다. 제품 이름입니까? 스냅클론이 아니 스냅클론, 컨셉입니까? 스냅클론 기술이 기술. 되겠죠.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오라클에서 말씀드린 이 스냅클론 기술은 앞서 이제 어떤 데이터의 복제, 즉 클론이라는 것들을 손쉽게 네. 스냅
하는 식으로 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스냅샷처럼.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스냅샷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리지를 사용하건 이제 구현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셀프 서비스 형태로 즉 음. DB에서 서비스의 일반적인 하나의 구현 모델이기 때문에 네. 셀프 서비스 형태로 사용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스냅을 찍는 형태이기 때문에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스토리지 사용 공간을 최소화할 수가 있는 게 네. 장점이 되겠죠.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스냅 클론이라는 이 기술이 네, 그 DB에서 서비스의 아주 필수적인 기술 같기도 하네요. 네, 구현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예, 좀 더 이제 진보된 형태의 기술이 네.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그 기능 한번 알아보도록할까요? 좀 더 이제 기능적으로 보시게 되면 네.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0G부터 최신 데이터베이스인 12C까지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원실 운영 DB를 기반으로 보통 복제를 뜨는데 네. 그 원 DB와 복제된 DB 간의 계속적인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이런 네. 것들을 정책 기반으로 비주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클론을 시점별로 뜰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별로 이렇게 계속 복제본을 준비해놨다가 마치 우리가 필름을 돌려보듯이 과거의 아, 시점으로 네네. 시간 여행하듯이 이제 네. 바로바로 불러올 수가 있겠죠. 자, 그 스토리지 옵션이란 건 뭡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라클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매니저에서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플러그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매니저 12C의 이제 스냅 클론 기능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지를 사용하건 솔라리스의 ZFS 파일 시스템으로 사용이 된다면 이제 이 기능, 즉 스냅 클론 기능을 쓰실 수가 있고요. ZFS 파일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네뎁이나 EMC나 네. 혹은 오라클의 ZFS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히타치의 이러한 스토리지 장비를 사용하신다면 역시나 이런 스냅 클론의 이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것이 뭐 이따 나오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로 스토리지가 이렇게 세이브되는 겁니까? 기존에 비해서. 기존에는 똑같이 30테라바이트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 네.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이따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네. 테라바이트가 필요하던 것이 네. 이제 기가바이트가 필요한 레벨로 와. 떨어지는 거죠. 엄청나구나. 네. 네. 자, 그럼 요거가 그렇게 테라바이트가 네. 기가바이트까지 떨어지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랄까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네. 구체적인 기술로 보면은 네. 사실 스토리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카피 온 라이트 기술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떤 특정한 파일이 운영 중이다, 운영 중에 쓰이는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블록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네. 그 파일이 파일 시스템의 블록 A, B, C를 쓰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클론된 스냅샷들 역시 A, B, C를 가리키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즉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로. 그러다가 만약에 실제 운영되는 파일 A의 특정 데이터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만약에 C라는 블록에 쓰여진 데이터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 파일 A 운영되는 파일 A는 A, B 그리고 C 다시라는 블록을 사용을 합니다. 아, 네네. 그리고 스냅샷으로 보관되어 있는 클론된 그 파일은 여전히 A, B, C를 사용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변경이 생긴 그러한 블록만 이렇게 따로 이제 그 포인팅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카피온 라이트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타데이터 형태로 가니까 스토리지 용량이 확 줄어드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 복제되는 그러한 클론된 어떤 형식들은 메타데이터만을 이제 보유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까 우리가 시나리오 봤던 통신회사와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 네. 어떻게 절감이 됐는지.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이제 통신회사 같은 경우는 스탠바이 DB 네. 12테라가 필요하던 것들이 이제 매월 7개의 클론 복제본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월 84테라가 필요했는데요. 이제 이 스냅 클론 기술을 사용하면 14기가바이트가 필요한 거죠. 14테라가 아니고 14기가. 테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14테라도 좋은 건데. 그렇죠. 14기가입니다. 이게 네네.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이제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것은 미니트, 즉 며칠 걸리던 게 몇 분 안에 네. 처리될 수 있다는 게 또한 이제 핵심적인 또 장점이 되겠죠. 네네. 금융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6개의 복제 DB가 필요하기 때문에 180테라가 필요했습니다만 매 분기별 이제 60기가면 네. 처리가 됩니다. 역시 시간도 몇 분 안에 해결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죠. 네. 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활용 효과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이제 이렇겠구나 다 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또 보면 여기 보면 스냅 클론트 애널라이즈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아까 어떤 요거는 또 기능입니까? 옵션입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는?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복제 작업을 하는데 어려웠던 데이터 관리자에게 어려웠던 부분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좀 복제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네네. 예, 어떤 정책으로 복제가 됐는지를 가시성 있게 관리하고 보여주기가 어려웠던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라클에서 함께 제공하는 이런 스네이클론 기능과 함께 제공하는 어널라이저를 통해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원래 복제를 뜨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앞서 사례처럼 예를 들어서 뭐 50테라, 60테라가 필요했는데 이 스네이클론을 통해서 했더니 몇 기가만 네. 필요하더라라는 것들을 비주얼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거버넌스 측면에서 프로덕션 즉 운영 데이터 대비 그것들을 정책을 통해서 어떠한 클론 복제본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네. 몇 번이나 운영되고 있는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데이터베이스 이력 관리까지 다 되는 거네요. 데이터베이스 히스토리 관리, 이력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복제해서 그렇죠. 전개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해줄 때의 그러한 이력 관리까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스냅샷을 활용 사례 같은 거 잠깐 정리해 주시고 이제 네.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네클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데이터를 이제 필요한 어떤 테스트 목적에 맞게 그때그때 다양하게 준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나 QA 테스트나 그 다음에 개발 목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개발 조직에서 데이터베이스 뭐 개발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 보통 9,000개 이상의 이런 데이터베이스 그렇겠네요. 복제본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모두 다 이제 스네클론 기능을 통해서 활용을 하시고 쓰고 있고요. 네. 또 하나의 유스케이스로는 이제 보통 주식 분석 같은 거 할 때 수많은 그 주식 거래나 주식에 대한 어떤 뭐 기반되는 다른 어떤 소식 같은 것들을 가지고 네네.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고 그것들을 데일리 분석할 때 그것들을 이제 복제본을 떠서 네.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이 없게끔 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네. 분석 작업을 뭐 데일리로 네네. 한다든지 이럴 때도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스네클론이 이게 더 활성화되면 될수록 물론 아까 이제 테스트 환경도 있겠지만 어떤 분석하는 것이 네. 되게 뭐 많은 거를 분석을 좀 더 다양하게 빈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앞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필요는 했지만 네. 어려워서 못하던 것들을 이제 네. 좀 필요한 만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 또 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시간 이동 같은 것도 쉽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필요할 때 백업 형태로도 그렇죠.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참 끝으로 스냅클론이란 말이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이 단어도 네. 이것이 나온 건 얼마 됐습니까? 이 기술이. 이 기술이 오라클의 이제 엔터프라이즈 매니저의 어떤 그 기능으로서 포함된 건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꽤 됐구나.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술들이 네. 어떤 스토리지의 어떤 플랫폼의 어떤 기술과 그다음에 오라클 내부의 기술들이 좀 더 성숙해지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요즘 이것이 또 이제 12C가 또 나오면서 더 될 것 같기도 해요. 플러거블 DB도 나오고 그죠? 그렇죠. 좀 더 환경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비스를 포함해서 그렇죠. 좀 더 이제 확산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것이 뭐 POC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 시작할? 네, 스네클론을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전개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진짜 POC 하게 되면 되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네. 되게 어메이징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께서 네. 그것들을 그 데모나 네, 그런 그러니까요. 직접 경험하실 수 있도록 그럼요. 조만간 저희 파트너사와 함께 네. 몇 개월 안에 준비를 해서 이제 보여드릴 이런 건 정말 계획이 이건 있습니다. 체험을 시켜야지 네, 100번 말하는 것보다 제안서보다 그죠? 네, 아까 몇십 테라가 몇 기가 됐다는 거는 더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먼저 진행다 하기 전에 박내성 컨설턴님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세요. 이메일 어드레스. 네. rs rs 잠깐요. 네. rs 네. 점 점 park 이렇게 오라클 점 다시 네. 오라클 점 com입니다. 자,
자, 여러분 제가 박내성 컨설턴님 제가 그 이메일 어드레스 지금 제가 댓글창에 보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지만 좀 전에 그런 것 이제 그 아까 스텝 클럽 같은 거 여러 가지 것들 실제로 체험해 봅시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른 정보 같은 것도요. 자, 김지호님, DB에서 서비스를 사용 시에 성능 지향 서비스를 운영할 때 리소스를 최대한 사용 시 리소스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네,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할 때 네. 어떤 특정 그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메모리 얼마, 그다음에 보통 이제 CPU 얼마 정도의 어떤 공간을 가지고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되는 리소스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때 저희가 이제 동적인 변수를 데이터베이스 변수를 통해서 네. 메모리라든지 이제 CPU를 이제 좀 더 할당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장재용님, 처음 구매할 경우 회사에 무엇을 제일 고려해야 할까요? 처음 사용 시 제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네, 상당히 좀 좀 약간 오버럴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와 어떤 서비스를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것인가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회사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DB에서 서비스를 할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비스를 전환하기 위한 이제 단계별 접근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리데이션으로도 접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것들은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새로이 도입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비스로 전환시키도록 하는 것. 이걸 동시에 취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콘솔리데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부터 그런 플랫폼으로 전환을 시킬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운영에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이면서 만약에 버전 디펜던시가 되게 크다. 개발 플랫폼과 함께 이런 거라면 당장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로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오라클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비스에 관심 있습니다 하는 고객 같은 경우는 이거 실제로 뭔가 구현하기 전에 거기 실제 뭐 컨설팅이라고 해야 되나? 진단이라고 해야 되나? 데이터베이스 그런 것들을 실제 그런 것도 하시나요? 그런 것들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고객들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전용우님, 과금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과금 정책을 제가 뭐 여기서 깊이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과금 정책 역시 데이터베이스에 특화된 부분에서 아주 강력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중심으로도 이제 과금 정책을 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초기에 어떻게 제공했느냐라는 중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때 그 메모리 영역을 얼마나 할당했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파일 크기를 얼마나 할당했느냐 중심으로, 혹은 어떠한 옵션들, 즉 파티셔닝이나 그다음에 데이터 가드를 제공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과금을 하고, 실제 유저 트랜잭션을 거기에다 덧붙여서 트랜잭션이 많을수록 그러한 과금을 더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DB에서 서비스를 어떤 그 기업 내에서 그냥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뭐 꼭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동화라든지 어떤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것을 실제로 뭔가 이걸 구축해서 외부에다가 서비스로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두 개 다 이제 다 필요한 과금이나 정책들은 다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미터링이라고 우리가 하는 즉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것과 구성한 것에 의해서 어떻게 과금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수집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얼마씩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차지백 모델들, 그다음에 어느 조직이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용훈님께서 또 데이터 보안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비스를 할 때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하나의 어떤 그 시스템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올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명확하게 경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 데이터 볼트라든지 데이터 파이어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종우님, 쿼리 분석에서 서비스에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요? 운영 DB인 경우는 이것이 신경이 쓰여서요. 쿼리 분석에서 서비스에 부담이 되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은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네네. 그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네. 그 스네이크론을 했던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쿼리 분석하는 거를 질문하신 게 아닐까 싶긴 한데요. 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스네이크론 기능에 서비스에 부담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스네이크론 기능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좀 여러분 설문조사 나가니까 설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마치는 걸 하죠. 네. 앞서 이제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왜 필요한지, 네. 우리가 이제 IT의 현실적인 어려움들,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준비해야 되고 비용 압박은 받고 있고, 네. 또 그러면서 보안적인 위협을 지켜낼 수 있는 기술로서 데이터베이스에 있어 서비스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해마다 80%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있어 서비스는 이제 좀 더 진보되는 형태로 우리가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IT 형태가 되겠고요. 스네이크론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더더욱 더 많은 네. 이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고려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그 1부는 여기서 마치는 거 하겠고요. 2부는 4시부터 모던 마케팅 쪽에서 여러분들 요즘 이제 어차피 모든 서비스가 웹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웹을 그 IT 부서가 항상 그때그때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IT 부서 딱 세팅을 하고 나면 현업, 마케팅 부서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쉽게 그것을 바로 서비스를 거기서 구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또 분석할 수 있고 그런 기법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 4시부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여러분들 좋은 질문 하셨고 좀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